사과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효능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전의학서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사과는 갈증을 먹게 하고 기운을 보강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속을 해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옛 선조들께서도 이미 사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던 정보들까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 드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사과 속 이곳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농축되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사과의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및 심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혈관과 심장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딱딱해졌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혈관이 굳고 좁아지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과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즉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성분인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혈액 속 기름기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녹슨 수도관이 떠오릅니다. 안이 좁아지고 막힌 수도관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그럴 때 사과가 그 관을 청소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관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한 개의 사과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달달한 음식이나 빵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세 졸음이 쏟아지고 목이 자꾸 마른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적은요?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줍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기를 매끈하게 닦아내는 것처럼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죠.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움을 주고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몸의 엔진에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눈이 침침하거나 손발이 쩌릿했던 불편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처럼 가공된 음료는 섬유질이 오히려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지독한 변비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볼일을 못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장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해 굳어있는 대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장 속을 촉촉하게 적셔 원활하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프럭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고 배변 활동도 한결 원활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며칠씩 배가 불편해 고생하다가 시원하게 변을 보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 경험.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결국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에 사과를 과하게 먹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개 꾸준히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금세 까먹는 경우가 많아지셨나요?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의 답답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누구라도 힘드실 겁니다. 사과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뇌 속의 전선이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두뇌 건강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력이 흐려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오래된 사진첩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빛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관하면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죠. 사과는 마치 뇌 속의 사진첩을 선명하게 지켜주는 보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 그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과 속의 씨방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은 드시더라도 씨가 들어있는 중심 부분, 즉 씨방은 대부분 도려내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씨방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특별한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 씨방에는 일반 과육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 씨방을 적정량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 주름 예방, 몸속 세포 노화 지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또 씨방 속에는 소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오래전부터 항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면역 세포를 자극해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결과도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어 과량 섭취 시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씨앗은 드시지 마시고 씨방 부분의 과육만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피곤이 쌓이고 얼굴빛이 칙칙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혹시 내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누구라도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이런 걱정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엽산, 철분은 간 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시금치를 같이 먹은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과가 독소를 끌어내면 시금치가 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은 맛도 부드럽고 해독 효과도 뛰어납니다. 꾸준히 드시면 얼굴빛이 한결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 속에는 수산 성분이 많이 있어 과하게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줌 정도 사과 한 개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 일어나기 힘드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일상을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사과와 호두입니다. 사과에는 뼈 형성을 돕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과까지 곁들이면 뼈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사과를 얇게 썰어 호두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달콤한 사과와 고소한 호두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가볍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사과와 곁들이면 부족한 칼슘 흡수도 보완되고 뼈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은 절대로 사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사과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 때문입니다. 사과의 신맛을 내는 이 유기산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덩어리진 형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덩어리는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조합을 먹은 뒤 갑작스러운 설사, 복통, 탈수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보고된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유와 사과의 조합은 단순히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잦은 설사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와 우유는 동시에 먹지 말고 최소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 대신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 또 변비 해소를 위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 특히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과다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사과 역시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어서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2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돼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으로 나타나지만 점점 심해지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들이 과일과 채소를 잘못 섭취해 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하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쉽게 붓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퉁퉁 붓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사과와 고구마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안주로 사과를 곁들이거나 사과주, 과일주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와 알코올의 조합은 간과 혈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이 당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알코올과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 당분이 함께 대사되면서 혈당이 오히려 급격히 치솟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술안주로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돌연사로 쓰러질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사과에 과당까지 겹치게 되면 간세포가 더욱 혹사당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지방간, 간염, 나아가 간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알코올과 사과가 함께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멈추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의학 보고서에는 술과 함께 과당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했을 때 간 수치와 혈당이 동시에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드실 때는 사과와 같은 단 과일은 피하고 오이나 토마토, 샐러리 같은 수분과 미네랄이 많은 채소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폭등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면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몸의 기운도 돋우고 피로도 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자기 전 꿀차 한 잔은 어떤 보약보다 좋아서 잦은 감기와 폐렴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까지 싹 날려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의 구별법, 꿀이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효능,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조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꿀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아카시아 꽃, 밤꽃, 기타 잡꽃에서 꿀을 얻는 천연꿀과 겨울철 벌에게 설탕이나 인공사료를 먹이로 주고 키워서 생산한 사양꿀로 나뉩니다. 천연꿀은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설탕이 주원료인 사양꿀에 비하여 영양학적으로 더 건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천연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순수하고 다양한 맛과 영양분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됩니다. 그럼 천연꿀인지 사양꿀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물만 가지고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색깔이나 맛이 비슷비슷하니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이럴 때는 제품 겉면에 표기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란
꿀을 태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질량 분석기에 넣고 성분을 측정한 수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33% 미만이면 천연꿀로 판별을 합니다. 사양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에 있으니 제품 구입 시 천천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나 양봉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중 나름대로의 진짜 꿀 구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시어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꿀은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그 먼 옛날부터 가까이 두고 약재로까지 사용한 것일까요? 상온에 오랜 시간 두어도 상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식품 중 하나인 꿀은 예로부터 천연의 보약, 신이 주신 선물 등으로 불리며 동서양에서 모두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때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C, 비타민 B6 같은 다양한 면역 관련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산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 중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따뜻한 꿀 한 잔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꿀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특히 11월의 건조하고 추운 기온은 무릎과 손목 같은 주요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이 정말 유용합니다. 꿀은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돕는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같은 항염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며 특히 관절염이나 인후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후통이 완화됩니다. 외부 상처에도 꿀을 바르면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꿀은 오랜 동안 피부 상처 치유에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자연요법의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의 항염작용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꿀은 위와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천연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꿀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들은 소화를 촉진하고 특히 위산을 조절하여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꿀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장내 균형이 유지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가 어려울 때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꿀은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소화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의 효능을 200% 증가시켜주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피와 꿀은 서로 건강 효과를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꿀과 함께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하루의 에너지를 길러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해 꿀과 함께 드실 때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를 넣어 아침에 드시면 감기 예방과 목의 칼칼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계피 꿀차가 보약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면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특히 겨울철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할 때 따뜻한 레몬 꿀차를 한 잔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레몬의 산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 꿀차를 드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져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과 꿀은 소화와 면역에 더해 피부 건강까지 개선해지니 꾸준히 즐겨보세요. 생강은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한 생강꿀차는 몸을 덮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생강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따뜻한 생강꿀차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이 소화 운동을 돕고 꿀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더욱 좋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보약 같은 꿀도 다음의 식품과 먹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꿀과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따뜻한 차와 차가운 물을 동시에 마시면 속이 편치 않은 것처럼 두부와 꿀이 만나면 몸에 비슷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꿀 속의 당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속에서 발효가 되어 복부 팽만갑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화가 덜 된 식품을 억지로 먹는 것과 같아서 위장이 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두부와 꿀을
절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는 가끔씩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에 이런 특성이 더해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두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꿀은 따로 섭취하셔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속이 편안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와 꿀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파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파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고 세균을 억제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꿀에도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이 겹쳐지면 소화 과정에서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지만 꿀과 만났을 때 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불편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너무 따뜻한 옷을 입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몸이 갑자기 덥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 항균 성분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에 예민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와 꿀을 같이 드시는 것은 매운 음식을 먹고 바로 단 것을 드시는 것과 같아서 소화기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와 꿀을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리신 분들이라면 두 식품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속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선과 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 내려올 만큼 피해야 하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는 아주 좋은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독성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선의 단백질이 이 꿀의 당분과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의 단백질이 꿀의 당분과 만나면 산화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속에 해독이 어려운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시고 꿀을 바로 드시는 것은 뜨거운 물과 얼음을 동시에 먹는 것과 비슷하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 꿀 속 당분이 위장에서 발효를 일으키면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과 꿀을 함께 먹었을 때 복통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꿀과 생선은 체내 독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